우병우 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보통 같으면요 판사 법원에 막 빗발칠 것 같은데 이번 영장 기각은 순전히 검찰에게 지금 화살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한번 4월 유기설을 덮어버렸죠. 네, 얼마나 허접한지. 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검찰이 우병우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거고요. 법원은 잘못이 없다. 법원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영장이 기각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상 법리대로 한 것뿐이다. 뭐 이런 여론이에요. 여론. 그러면서 검찰 같은 경우는 기자가 물어요. 담당 검사에게 우병우 전화 받은 검사들은 다 조사했냐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통화가 뭔 죄냐? 통화도 혐의가 됩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속마음에 그냥 그대로 드러난 어떤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금 추적도 제대로 안 했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없었다. 특검이 기초조사를 해서 넘긴 것조차도 조사하지 않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장에 그냥 분량만 보아도 특검에서 이렇게 영장 청구했을 때의 절반에 해당되는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병우의 지금 밝혀진 범죄 사실의 3분의 1 정도로 다운슬림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문정 검사는 왜 더킹 영화에서 거기에 이제 여자 검사분 멋있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분의 실제 모델이 이문정 검사라고 해요. 검찰 내 기강을 잡고자 하는. 근데 이문정 검사 말도 검찰이 지금 우병우와 공범이다.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용감하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검찰에게 겁찰이라는 이름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합법적으로. 겁내는 검찰인데. 겁찰. 근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병우가 보통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형량을 더 받더라도 나 혼자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의미심장해요. 네, 그게 굉장히인데 아까 이제 법원은 슬쩍 빠져나가는데요. 저는 둘 다 겁을 먹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검찰은 수사를 굉장히 미온적으로 했고 개인 비리에 대해서 일체 수사하지 않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비리가 얼마나 컸냐면요.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수임했던 일들을 청와대에 들어가서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점입니다. 변호사로서. 그런데도 이런 개인적인 비리로 치부하고 이것을 조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검찰이 한두 명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사를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소홀히 한 자료를 법원이 제출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우병우 똘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로 내보낸다고 한다면 재판부도 그걸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때려버렸어야 돼요. 사실상은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그런데 판사도 겁먹었다. 재판부도 겁먹고 법무부도 겁먹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법부와 검찰이 다 겁먹어버렸다. 우병우한테. 왜? 우병우가 갖고 있는 정보가요. 국정원 2차장 아직도 있어요. 이 사람들 모든 비리를 다 손안에 쥐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혼자 죽지 않는 그 모든 치부 장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집어넣었을 경우 검찰 내에 지금 떨고 있을 사람이 너소분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접수된 줄 아세요? 조홍천 씨 모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김기춘이 불러서 야, 저 왜 나한테 씹는 거야? 조사 좀 해봐 그랬더니 조홍천이 저 제 업무 아닌데요. 그랬더니 누가 하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날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병우는 날아간 새가 삐들기가 청와대를 지나가다 우병우 머리가 그냥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졌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더 빠르게 제가 몇 마리 비둘기한테 확인한 사실이죠. 네, 확인해봤어요. 트위터 해봤어요. 근데 트위터 그새 네. 그새가 통을 찌끄리면서 떨어졌구나. 그런데 우병우는 얼마나 빠르게 사정기관을 다 장악한 우병우가 얼마나 그들이 뒷조사를 했고 공무원은 그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렇죠. 영화를 안 보다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흥정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 타진합니다. 이게 우병우는 애초에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전화하는 게 업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전화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전화 내용으로 도대체 뭘 시켰냐를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 받은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우병우가 무슨 말을 하디 이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빼놨다는 얘기야. 아예 조사 대상에서. 근데 거기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뒤에서 감찰하는 업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위 공직자들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근데 직접 전화를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사실상 저는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보진 않아요. 월권행위예요. 원래는 청와대는 각 부처기관의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자료를 받는 것이 맞아요. 그 부처의 장관, 그다음에 그 부처의 최종 책임자가 정보를 가공해서 보내온 게 상식이에요. 경찰에서 보면 검찰청장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검찰청장이 보고 야 이건 빼고 이건 올려 이렇게 돼야 올라가는 겁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감히 어디 현직 저기 5급 4급들한테 전화해서 정보를 캔다? 이건 올권행위고요.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검찰은 좀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원칙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에게 전화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전혀 안 되죠. 예.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라인을 탄다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라인이 있는데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통할 일은 법적으로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없죠. 올권행위입니다. 그게. 더군다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자기랑 관련돼 있다거나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 다 불법인 거지. 근데 이거 검찰의 태도를 보세요. 통화도 혐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런 거 조사해야 되죠, 우리가? 이 미친 거야, 이거는. 아니 그게 혐의가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나라의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라면 세월호가 터졌어요. 그런데 현직 검사가 담당 검사가 수사를 잘하려고 해. 못하려고 해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 저 새끼 왜 누가고 짜고 진실을 안 밝히려고 사건을 음해시키지? 라고 해야 조사를 들어가는데 사건을 잘하고 있는데 너 왜 일 잘하고 있니? 전화해서 이 짓 하는데 이거는 아니죠. 이건 범죄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병우 영장 기각에 딱 맞춰가지고 뜬금없이 고영태를 구속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사실 고영태는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게 자진해서 모든 축은 다 했고 사실 뭐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거나 지금 최순실의 국정 운영 안에서 뭐 연설문 문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을 많이 했던 증인이잖아요. 근데 뭐 연락이 잘 안 돼서 일단 체포했어. 그리고 체포했다는 건 이상한 거고. 하루 연락 안 됐다고 문 따고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체포가 앞으로 어떠한 조사를 이루어질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인데 내가 보기엔 그 최순실이 주장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뭐 강요를 했고 나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네 뭐 이런 류의 그 주장을 입증시키는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최순실이 원하는 핑계대로 검찰이 그 조서를 맞춰주고 있는 꼴인 거잖아. 만약 그렇게 나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논지가. 고영태를 거의 인질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아니냐. 순실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 이 사건을 이끌어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진짜 이 몸으로 최순실을 농락하고 그걸로 국가의 어떤 그 기강을 흐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청탁을 직접 했던 주범으로 이제 거꾸로 변모가 되는 거지. 그리고 최순실은 피해자야? 최순실은 피해자인 거지. 저는 이 고영태 구속이 보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병우의 이슈를 고영태로 덮어. 고영태 러브스토리 비슷한 걸로 이제 그 고영태 구속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까 진미님 얘기한 게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했고 의혹을 보냈지만 이제 형량 조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 재판부와 어느 정도 형량 조정에 들어간 게 아니냐 하면서 고영태를 형량 조절의 수단으로 쓴 게 아니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도 까먹네요. 그죠? 최순실이 재판이 너무 많아서 못 받겠다. 조정 좀 해달라. 재판 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타기에 조금씩 들어가면서 고영태가 어느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과 재판부 변호인단들이 어느 정도 야 그래도 네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모셨던 사람인데 이렇게 오래 살리면 되겠느냐 하면서 협상에 들어갈 여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속 과정이 아니었는가라고 지금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적시를 안 한 상태에서 체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죄로 이제 얘를 그 엮을 건가? 사실 엮을 만한 게 법적으로 전혀 없거든. 고영태는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우병우나 그렇게 구속하기 힘들었는데 고영태는 바로 구속하는 거. 구속이라기보다는 체포인데. 체포죠. 그래서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시작점이 고영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확 터뜨려준 게 JTBC인데
이제 검찰의 수사 의도랄까 이런 게 있어. 방송을 하면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의 성향과 저 말을 하는 의도가 방향성이 어느 쪽인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종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게 문재인 실드를 치는 것 같은데 뒤에다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에는 박근혜 실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지금 하신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사를 어떤 식으로 몰고 갈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고, 저는 뭐 우병우 수사 가리기 그 부분은 사실상 별로 의미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우리가 알고 있을 의도는 별 큰 의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 형태 자체를 악인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아요?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출석해야 될 때 약속 날짜를 잡고 나가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연락 안 된다고 그거를 체포해버리는 이 상태라고 하면 검찰 자체가 이제 본래의 마각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국정원 2차장 아직도 있어요. 이 사람들 모든 비리를 다 손안에 쥐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혼자 죽지 않는 그 모든 치부 장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집어넣었을 경우 검찰 내에 지금 떨고 있을 사람이 너소분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접수된 줄 아세요? 조홍천 씨 모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김기춘이 불러서 야, 저 왜 나한테 씹는 거야? 조사 좀 해봐 그랬더니 조홍천이 제 업무 아닌데요. 그랬더니 누가 하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날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병우는 날아간 새가 삐들기가 청와대를 지나가다 우병우 머리가 그냥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졌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더 빠르게 제가 몇 마리 비둘기한테 확인한 사실이죠. 네, 확인해봐. 우병우 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보통 같으면요 판사 법원에 막 빗발칠 것 같은데, 이번 영장 기각은 순전히 검찰에게 지금 화살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한번 4월 나눠볼게요. 유기설을 덮어버렸죠. 네, 얼마나 허접한지. 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검찰이 우병우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거고요. 법원은 잘못이 없다. 법원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영장이 기각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상 법리대로 한 것뿐이다. 뭐 이런 여론이에요. 여론. 그러면서 검찰 같은 경우는 기자가 물어요. 담당 검사에게 우병우 전화 받은 검사들은 다 조사했냐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통화가 뭔 죄냐? 통화도 혐의가 됩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속마음에 그냥 그대로 드러난 어떤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가 공범이다.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용감하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검찰에게 겁찰이라는 이름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합법적으로. 겁내는 검찰인데. 겁찰. 근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병우가 보통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형량을 더 받더라도 나 혼자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의미심장해요. 네, 그게 굉장히인데 아까 이제 법원은 슬쩍 빠져나가는데요. 저는 둘 다 겁을 먹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검찰은 수사를 굉장히 미온적으로 했고 개인 비리에 대해서 일체 수사하지 않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비리가 얼마나 컸냐면요.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수임했던 일들. 자금 추적도 제대로 안 했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없었다. 특검이 기초조사를 해서 넘긴 것조차도 조사하지 않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장에 그냥 분량만 보아도 특검에서 이렇게 영장 청구했을 때의 절반에 해당되는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병우의 지금 밝혀진 범죄 사실의 3분의 1 정도로 다운슬림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문정 검사는 왜 더킹 영화에서 거기에 이제 여자 검사분 멋있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분의 실제 모델이 이문정 검사라고 해요. 검찰 내 기강을 잡고자 하는. 근데 이문정 검사 말도 검찰이 지금 청와대 들어가서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점이다. 변호사로서. 그런데도 이런 개인적인 비리로 치부하고 이것을 조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검찰이 한두 명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사를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소홀히 한 자료를 법원이 제출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우병우 똘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로 내보낸다고 한다면 재판부도 그걸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때려버렸어야 돼요. 사실상은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그런데 판사도 겁먹었다.
재판부도 겁먹고 법무부도 겁먹어 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법부와 검찰이 다 겁먹어 버렸다. 우병우가 왜 우병우가 갖고 있는 정보가요.